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인덱스 박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조 산업에서 지금 한 ESG나 탄소나 또는 이제 제조 산업 자체의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키워드를 저는 이제 뭐 환경 규제도 있지만 제조 산업 입장에서는 공급망 재구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망 재구성과 또 디지털 전환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이 세 개 키워드를 어떻게 아울러 가지고 지금 대응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하면서 유럽은 안 볼 수가 없고요. 유럽과 미국 시장을 안 볼 수 있기 때문에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대응하는 전략과 그다음에 한국에서 대응하는 전략 이 관련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공급망의 재편이 이제 제조업에서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이제 독일의 이제 자동차 4사 같은 경우에는 뭐 친환경 자동차 이런 것들이 체인지되면서 부품 공급망이 굉장히 어렵게 지금 돼 있고요. 과거에는 이제 중국에 조달을 많이 하다가 지금 최근에는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견제라든지 이것 때문에 공급망을 다시 재구성해야 되는 그런 이제 케이스가 발생되고, 그다음에 제조업 쪽에서 느끼는 것들은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굉장히 짧아집니다. 굉장히 다양해지고 제품이 그러다 보니까 부품 조달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되지 않으면 이제 시장에 대응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가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앞에 지표에서 보이다시피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미국의 제조에 대한 포지션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고 중국이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독일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미국 중심으로 이제 자국 보호주의가 굉장히 많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고, 그 중에 이제 환경과 탄소에 관련돼서는 앞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많은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부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자료가 배포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상 한번 찾아보시면 국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디지털이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을 가지고 유럽이든 미국이든 뭐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환경에 관련된 이슈든 그다음에 공급망의 이슈든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 규제는 EU가 강하게 드라이빙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뭐 CBAM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DPP도 있고 LCA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위험물 관리 이런 것들도, 그다음 리사이클링 이런 것들도 이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리사이클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런 플라스틱을 만들게 되면 이 플라스틱 안에는 재사용한 플라스틱이 한 20% 들어가야 되고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이 20%도 확보하라 뭐 이런 것들이 규제로 걸리고, 그래서 환경순환에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설계 단계에서 이 제품의 설계 단계에서 교류돼야 되고 만들어지고 폐기 단계까지 추적 관리할 수 있는 이제 시스템이 있어야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규제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설명드린 탄소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 뭐 DPP, 그 디지털 프로덕트 패스포드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제품도 이제 패스포드를 달아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제품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폐기되고 이까지를 추적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DPP, 이게 이제 계속 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디지털로 어떻게 좀 적용할 거냐 뭐 이런 것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뭐 우리나라 뭐 제조업에서 가장 큰 이제 현대자동차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스쿱 1, 2, 3 있는데 특히 이제 스쿱 1, 2는 이제 직접 배출과 간접 배출이 있는데 스쿱 3는 공급망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만들려면 수많은 이제 부품들이 들어와서 자동차를 만드는데 이 공급망에 관련된 탄소 데이터 수집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2045년에 탄소 중립 선언했고요. 그다음에 이걸 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자체 공장에서 발생되는 탄소나 이런 것들은 잘 관리하는데 이 협력사들, 부품 공급사들 이쪽에 이제 관련해서 탄소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그 뭐 협력사들과 같이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이 탄소 관련돼 가지고 관리를 하지 못하면 현대자동차의 부품을 납품하지 못한다까지 이제 구매 정책화하는 것도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큰 이슈가 좀 한 가지가 있는데요. 탄소 데이터 관리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보시면은 뭐 기본적으로 탄소 데이터 관리하는 방식이 사업장 단위의 통합 계산법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한 사업장에서 뭐 부품을 예를 들어 100개를 만들었다 그러면 전기세가 얼마 들어가고 머티리얼이 얼마 들어갔기 때문에 전체 이제 탄소 발생량에 대한 이제 수량으로 계산해서 이제 그 N기에 대한 이제 탄소 배출량을 계산한 법인데, 이게 이제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원래 8월 달에 프랑스에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탄소 평가를 해서 60점 이하는
전기차 보조금을 안 주겠다고 돼 있는데요. 저 안에 보게 되면 탄소 계산할 때 그 LCI DB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플라스틱 100톤을 생산하게 되면 탄소 100톤이 발생된다라는 기준점이 있습니다. 이 기준점이 거의 대부분 유럽에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준이 우리나라한테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예를 들면 저기 보시면은 철강 1kg 만들 때 유럽에서는 1.4kg의 탄소를 발생한다는데 우리나라는 1.7kg다. 한국은 이렇게 지금 LCA DB 쪽에 돼 있고요. 알루미늄 가면 더 심합니다. 유럽에서는 8.6kg 탄소가 배출되는데 한국에는 18.3kg입니다. 이 플라스틱도 더 심하게 되어 있고요. 이런 DB로 의해서 우리나라 제품들이 계산되게 되면 당연히 불이익을 받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지금 유럽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저게 부당하다. 저거는 이제 유럽 너희들이 이제 지정한 이제 LCA DB고 저것들을 실제 배출하는 데이터 기준으로 계산해서 우리가 실제 배출한 양을 인정받도록 하는 그런 체계를 지금 확보하려고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이제 실제 배출한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인증 체계, 거기에 대한 뭐 디지털 기술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공급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에서 유럽과 미국이 굉장히 지금 현재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싸움을 하고 있고요. 독일이 먼저 시작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인더스트리 4.0라는 것들이 독일이 2011년 시작했는데 결국 이런 것들을 쭉 보게 되면 통상에 관련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어떤 통상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좀 해보자 이런 것들이 쭉 있고요. 그다음에 대표적인 케이스를 좀 설명드리면 요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독일을 중심으로 이유가 하고 있는 가이아엑스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요건 뭐냐면 뭐 모빌리티에 생산된 자동차가 뭐 어떻게 생산되었으며 탄소 배출이 어떻게 돼서 만들어졌다 그러면 스마트 시티에 들어가서 운영되면서 탄소 배출이 어떻게 됐다는 이런 것들을 서로 데이터 교환하면서 데이터를 확보해서 더 많은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과 뭐 경쟁력을 확보하자 이런 프로젝트인데 실제 이게 작동이 잘 안 됩니다. 작동이 안 되는 이유는 그 데이터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데 그래서 이제 요걸 좀 낮춘 게 몇 년 전에 이제 카타넥스라고 하는 독일의 자동차 그러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자동차 4사 우리가 BMW,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이 4사가 모이고 그 밑에 이제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다 모여서 이 카타넥스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 그 케이스가 뭐냐면 CO2입니다. 여기도 ESG CO2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데이터하기 굉장히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주안으로 자동차 쪽에 뭐 탄소나 안 그러면 DPP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 이제 자동차 쪽에 지금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와가지고 이 자동차뿐만 아니고 모든 제조 산업에 확대하겠다는 매뉴팩처 X 프로젝트가 지금 독일에서 가동 중에 있고 이 매뉴팩처 X 프로젝트를 하기 이전에 원래 4월달에 미국하고 독일하고 합작해가지고 만들어본 케이스입니다. 예를 들면 볼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설계 단계부터 사용 폐기 단계까지 데이터 추적이 가능하냐? 설계 단계부터 고려해야 될 게 리사이클링이라든지 그 다음에 탄소 배출, 제작할 때 소모되는 탄소 배출이라든지 운영될 때 사용하는 탄소 배출, 즉 또 폐기될 때까지 탄소 배출이나 리사이클링 어떻게 할 건지를 실제 데이터로 추적 가능하냐를 이제 테스트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실제 이제 프로젝트를 해보자라고 한 것들이 이제 글로벌 매니지먼트 X가 지난 10월달에 지금 이제 그 오픈식을 가졌고요. 그래서 한국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국은 현재 10개국이 참여하고 있고요. 독일도 물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글로벌 이제 매니팩처 X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요거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실제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국내에서도 대응하기 위해서 실제 현장의 한 케이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탄소 배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조업에서는 새로운 물건에 대해서 빠르게 생산할 수 있고 공급할 수 있고 이런 능력, 제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그에 따라 최근에는 친환경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친환경 자율공장이라는 케이스로 이제 쭉 만들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대응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친환경 자율공장이 왜 지금 나왔냐 그러면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모든 제조기업들이 앞으로 이렇게 바꾸려고 많이 노력할 겁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제조 경쟁력은 뭐 중국보다도 못하다 할 정도로 원가나 공급량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중국 못하는데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어떻게 회복할 거냐가 굉장히 큰 문제고요. 두 번째는 공급과 공급망입니다. 공급은 뭐냐면 물건을 만들더라도 팔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 계속 규제나 이런 것들이 이제 특에 걸리게 되고요.
그다음에 물건을 만들려고 하면 한 집에서 다 못 만들거든요. 그래서 공구를 받아야 되는데 이 공구를 받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계속 설명드린 환경 규제라든지 뭐 품질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큰 문제는 생산 가능한 인력이 절대 부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가 보시면 생산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서 이제 뭐 생산을 못하는 그런 케이스도 지금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회사 같은 건 데이터를 처리하는 회사거든요. AI를 만들고 그래서 이런 AI 기술을 가지고 현장을 해결하려고 좀 노력했고요. 실제 케이스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부품 업체입니다. 부품 업체인데 여기 보시면 이 플라스틱 만들 때도 탄소 배출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 만들 때 탄소 배출이나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그대로 땡깁니다. 전력 사용 하나를 만들 때 전력을 얼마 사용하는지, 머티리얼 얼마 들어가는지, 유틸리티들이 얼마 들어가는지를 다 땡겨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분석해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톤당 톤을 얘기하거든요. 1톤 생산할 때 1톤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1톤이 아니야. 우리는 뭐 700kg야, 600kg야 이렇게 낮춰서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아직 글로벌로 인정 체계가 지금 확보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데이터 기준으로 해서 정확하게 LCA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요게 AS라는 게 뭐냐면 글로벌로 인정해주는 데이터 표준 규약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현장에서 만드는 데이터 표현해서 데이터 스페이스로 AI를 통해 가지고 최적 조건을 만드는 것도 할 수 있지만 여기 탄소 데이터 관리 그 다음에 앞으로 있을 DPP가 있습니다. 디지털 프로덕트 패스포드. 이건 뭐냐면 내가 만든 제품이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다고 신뢰 보장하는 데이터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제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탄소 배출에 대해서 DPP에 대해서 DPP는 특히 그 품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게 아니고요. AI에서 컨트롤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 조건 예를 들면 플라스틱을 녹여서 제품을 만드는데 뭐 120도에 녹일 수도 있고 110도에 녹일 수도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낮은 온도에 녹여야 에너지 절감이 될 수 있습니다. 뭐 그다음에 분량이 작아야 또 폐기물이 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AI를 통해서 다 컨트롤하고 결과물은 이제 LCA나 DPP에 대해서 최적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요 기업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가공기 가지고 정밀 가공을 하는 회사입니다. 여기 이제 요 지금 이제 제품이 테슬라에 들어가는 이제 감속기 부품입니다. 테슬라 감속기 부품이고 테슬라에 들어가다 보니까 생산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연간 24시간 풀로 돌려야 되고요. 근데 이제 테슬라 쪽에서 요구한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 탄소에 관련된 데이터. 그다음에 위험 작업장에 대해서 작업한 제품을 안 받겠다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 뭐 ESG 다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원래 4명의 작업자가 3교대로 일했거든. 굉장히 어렵게.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3명의 작업자가 3교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요소들 사람 다 빼고요. 그다음에 탄소나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할 수 있도록 다 준비돼서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이런 기업들이 중소기업인데요. 이런 기업들이 이런 자율 운영 시스템과 AI를 통해서 또 탄소 데이터 이런 것들을 다 보관하고 관리하고 개별 제품에 대한 뭐 품질 이력이라는 이런 것들을 다 글로벌로 다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업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운영 능력을 인정받아 가지고 최근에 이제 벤처에도 이제 납품하도록 한국 기업인데 벤처에 납품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디지털 전환을 통해 가지고 뭐 탄소 규제나 환경 규제, 그 다음에 이제 뭐 통상 규제의 대응뿐만 아니고 또 다르게 잘만 준비하게 되면 완전 그 새로운 수출 기회,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빠르게 설명드린다고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